계속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기출문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형법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조문이죠. 형법에서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라는 얘기, 아주 기본적인 형법의 얘기입니다. 자, 관습법, 실체법과 절차법, 여기에 관련된 법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이 굉장히 좀 요새 말로 뜬금없는 얘기인데,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요. 사실 이건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법학에서 다루기보다는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자, 정의, 자, 저스티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와 특수적인 정의로 나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뭐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평균적 정의는 사법 영역에서의 좀 그 맞는 얘기고, 배분적인 정의는 공법 영역에서 다소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헌법 개정 절차, 탄핵 소추에 관련된 얘기. 자,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자, 당연히 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서 자, 앞에서 12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민법상 대리, 연대채무, 그리고 소멸기호 시간이 3년인 것은, 근데 이거는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소멸기호 시간을 이걸 일일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요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틀리기가 쉬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자, 알지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경비계약에 관련된 또 이제 경비업에 관련된 사례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는 자, 국가소추주의죠. 자, 형사소송법은 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고 있는 거죠. 자, 그 고소와 고발에 관련된 개념 차이, 그다음에 공소에 관련된 얘기, 상소에 관련된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 한명회사가 어떤 건지 특히 자, 몇 년 이내에 자, 이렇게 그 괄호넣기의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경우는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험 얘기가 좀 나오고, 자, 산재보험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자, 훼손으로 자,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중증 요양 상태. 자, 어떤 문제에서는 진폐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행정법에 관련된 이야기요. 자, 인가, 허가, 면제, 특허에 관련된 단어들. 자, 그리고 자,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 자, 그리고 이제 행정벌에 관련된 설명인데, 자,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행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37번 행정벌 이 문제도 그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소멸시효의 기간, 그 다음에 행정벌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더 과거의 기출 문제죠. 법과 도덕의 차이, 사회법이 무엇인지, 효력, 적용, 자, 체계,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권리에 뭐 관련된 거. 자, 권리의 주체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초상권. 자,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초상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거고. 자,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자, 사생활에 관련되는 법인이 아니라 이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죠. 자, 프라이버시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보증채무, 아까 이제 연대채무에 관련된 얘기들이 문제로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선의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선의의 주채무자도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도 이제 뭐 민법의 그 조문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에 관련된 얘기. 자, 화재를 진압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자, 경비원이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책임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채무 불이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자, 이제 경비업에 관련된 문제가 지나가고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임의 수사가 뭔지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들은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사에 관한 법 규범, 이제 상법의 어떤 그 상법과 민법의 위치, 체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상사자치법, 상법, 상관습법, 그다음에 민법으로 된다는 점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 설립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상법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 강행 규정으로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무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에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자,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통상임금이나 임금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참 중요한데 이게 문제로 출제되면은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의외로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게 산재보험 보상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법에 관련된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귀화 허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 정답은 구성 요건적 효력인데, 자, 이거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문제 자체가 뭐 저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자, 귀화라는 게 그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경비지도사 시험은 일정한 그 체계와 자,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